자, 오늘 이제 12월 7일입니다. 이 잊혀졌던 이름, 이제 국내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잊혀졌던 이름 야시엘 푸이그 선수의 이름이 또 한 번 언론을 통해서 정해졌는데 이 전미 야구 기자협회 소속인 프란시스 로메로 기자의 SNS에 이 푸이그 선수, 그리고 이제 푸이그 선수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이 에이전트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그렇지. 에이전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푸이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제안을 받지 못했다. 대신에 푸이그에게 영입 제의를 한 한국의 팀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러면서 이제 KBO 리그행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KBO 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얘기와 함께 푸이그가 메이저리그 복귀를 왜 지금 못하고 있는지, 성적은 의외로 좋았었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푸이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선수였는지 또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푸이그 선수가 이 쿠바 망명 이제 성공을 하고 탈출을 성공을 하고 2012년 7년 4,200만 달러의 LA 다저스와 또 계약을 합니다. 사실 망명 과정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았어요.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그런 진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탈출에 성공을 해서 쿠바 선수치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다저스와 7년 계약을 맺고 이제 2012년에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2013 시즌 중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됐었죠.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가 사실 2012년, 2010년대 초반이 이 쿠바 선수들에 대한 이 기대치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단 세스페데스가 오클랜드와 계약을 맺고 일단 성공을 하던 시기였었고, 네. 또 이제 쿠바 선수들이 망명을 하기 전부터 사실 망명을 이렇게 많이 하기 전부터 메이저리그에는 쿠바 출신 레전드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라파엘 팔메이로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전에 다저스 이 양키스에서 뛰던 그 엘듀케 기억하시죠? 네. 큰 경기에 강했던 투수 쿠바 출신이고, 대대로 쿠바 출신이 많았는데 이 망명 러시가 이어지다 보니까 메이저리그가 옳다구나, 국제 대회에서도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치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대거 영입을 하는 그런 경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요때 당시에 뭐 푸이그 선수 외에도 많은 이 쿠바 선수들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이때 류현진 선수에 이어서 베이스볼 아메리카 선정 2013년 다저스 팜에서 유망주 2위, 그러니까 1위는 이제 류현진 선수였던 거죠. 맞습니다. 2위 평가를 받았었고, 2013 시즌 다저스에서 이제 시즌 중반에 콜업해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었습니다. 맞아요. 이 푸이그 선수가 콜업을 하고 나서 다저스가 그 전까지는 진짜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구 1위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됐었죠. 이때 당시에 다저스 외야가 기억하시겠지만 칼 크로포드, 맷 캠프, 안드레 이디어 뭐 이름값이 쟁쟁한 선수들이었는데 워낙에 또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푸이그 선수를 또 콜업을 하게 됐고, 다저스 후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경기에서 무려 42승을 거두는 대반전, 이 중심에 이제 푸이그 선수가 있었다. 네, 데뷔 시즌 성적이 104경기에서 타율이 3할 1푼 9리나 됐었고요. 19홈런, 42타점밖에 안 되지만 경기 수가 워낙에 적었으니까 OPS가 0.925나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신인상 2위를 차지를 했었죠. 맞습니다. 이듬해에도 이제 푸이그 선수가 16홈런 69타점 이제 중심 타선에서 활약을 하면서 OPS 0.863 올스타까지 선정을 됐습니다만, 이때 이제 류현진 선수랑 함께 또 류일배 선수와 함께 더그아웃에서 막 서로 찍고 까불고 장난치는 모습이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악동 이미지가 컸었죠. 사실 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상대 팀을 도발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 좀 다듬어지지 않는 플레이를 하지만 천재성이 번뜩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메이저리그의 강백호 같은 느낌이 야생마 있었어요. 같은 느낌이 야생마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국 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근데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 푸이그 선수가 성적으로 무언가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라운드 안팎에서의 잡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시되지 않았었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팀메이트들이랑도 계속해서 뭐 다툼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첫 해가 제일 잘했고, 네. 그 다음에 잘한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잘한 게 세 번째예요. 그런 식으로 매해 성적이 떨어졌는데, 잭 그레인키랑 다툼이 있었던 거는 뭐 사실 푸이그가 신인인데 뭐 짐을 내리지 않고 뭐 버스에서 그냥 자고 있다던가 이제 클럽이들을 좀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레인키가 지적을 한 거였고, 문제는
저스틴 터너는 진짜 착한 사람. 그치. 누구한테 화낸 적이 없어. 푸이그 빼면은. 그 덜렁거리고 시끄럽게 떠드는 버두고도 이 품어준 게 저스틴 터너인데. 버가운 리더로서 정말 인성이 훌륭한 저스틴 터너랑도 싸운다. 이거는 말 다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훈련 태도도 좋지 못하다라는 이제 코칭 지각도 스태프들 얘기도 있었고. 지각도 많이 했어요. 또 경기에서도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그 알잖아요. 한 손으로 세차려다가 흘리고. 오 진짜 많은 팬분들이 속 터져 하셨었던 걸 음.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뭐 팀 케미스트리도 악영향이 있고 사생활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 2번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촌시킨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바꿔치기 한 거였지. 그 막 폭주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가지고 맞습니다. 과속도 하고요. 기억이 난다. 이 계속 쭉 내리막을 타다가 결국에는 2019 시즌을 앞두고 신시내티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 맷 캠프, 알렉스 우드, 카일 파머 선수와 함께 연봉 이제 떠안는 그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다저스가 영입을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넘어가면서 했었던 얘기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다저스에서는 계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야구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멋있는 줄 알고 이런 말을 한 걸 거야. 나 아직까지 풀파워 아니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 졸라 잘해. 푸이그 진심 모드 아직 나 안 나온 아직 거야. 진심 아니야. 나 진심하면 너네 리그 박살난다. 말이 돼. 근데 진심으로 했어? 했는데 어떻게 됐어? 신시내티에서도 못했지. 못했잖아요. 신시내티에서도 못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한 선수한테 누가 장기 계약을 줘? 그치, FA 계약, 장기 계약 안 주죠. 이거 야, 계약 너 기간 남아서 열심히 안 했다는데. 그럼 너 먹으면은 열심히 안 하겠네?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7월 30일 결국 신시내티에서도 트레이드가 됐었는데요. 이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 됐을 때 신시내티 소속 마지막 날에도 이때 당시에 진짜 벤치 클리어링 피츠버그랑 그때 붙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괜히 막 그랬어. 막 다 말리고 있는데도 혼자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급발진. 모습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신시내티에서의 기억이었고 클리블랜드 합류 후에도 투수 앞 땅볼 친 다음에 그냥 슬렁슬렁 하다가 이제 더가웃으로 가면서 진짜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죠. 린도가 지금 매치 와서 흑화가 됐잖아. 이게 클리블랜드 시절에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팀메이트가 바우어랑 푸이그야. 근데 린도 보고 다 케어하래. 그래서 흑화했다. 흑화됐다. 뉴욕 가서 본인이 흑화됐다. 본다. 예.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0 시즌을 앞두고 결국에는 새 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즌이 나중에 열렸잖아요. 늦게 열렸잖아요. 이 늦게 열리는 이 락다운이 된 상황 동안 키움 히어로즈가 접촉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본인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서 최종 결렬이 됐었고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행을 선택한 선수가 이제 에디슨 러셀 선수였습니다. 맞아요. 애틀란타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이 계약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되면서 계약이 취소됐고 이게 제일 컸어요. 사실 이때 복귀할 수도 애틀란타랑 있었는데 그냥 계약을 했으면 복귀를 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됐고 그 다음부터는 팀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팀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송사에 얽히고 말았어요. 뭐 2018년에 LA 레이커스 경기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푸이그 선수가 합의금을 뭐 25만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급을 하고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문제는 해결이 된 건데요.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가정폭력 관련된 범죄로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법적 이 징계와 별개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 측에서 징계를 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하는 팀 입장에서는 징계 가능성을 남겨두고 이제 영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푸이그 선수 영입에 있어서는 조금 이 주저될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메이저리그 7년 동안 기록을 보면 꽤 나쁘지 않아요. 861경기를 뛰면서 132홈런. 그러니까 누적은 부족할지 몰라도 타율이 2할 8푼 8리에다가 네. OPS가 0.8이 넘어요. 0.823. 이 정도면 사실 코너 외야수로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공격력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인성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소속팀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 시즌은 이 멕시코 리그 베라크루즈 소속으로 뛰면서 62경기 10홈런 43타점 타율은 3할 1푼 1리 OPS 0.916인데 이 멕시코 리그가 사실 리그 OPS가 0.798 사실 좀 타고 리그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겠죠. 타고 리그에서도 뭐 잘 친 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막 리그를 폭격했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 네,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는 뭐 8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타율이 1할대로 부진했었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에 뛴 기록인데 OPS 0.541 지금 부진에 빠져 있다는 것도 영입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푸이그가 한 2년 동안 소속팀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이는 아직 만으로 31살이 안 됐어.
아직도 이제 막 베테랑이 된 나이니까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리그를 폭격했던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 메이저리그 계약을, 그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이 푸이그 선수가 KBO 리그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음에도 본인이 이제 최근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미국에서 뛸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해요. 뭐 자기가 3년 계약, 뭐 5년 계약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 연봉도 괜찮다, 마이너리그 계약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뭐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 사무국 징계겠죠. 네, 징계가 결국엔 발목을 잡고 있고, 한국에 갈 수는 있지만 가족과 떨어지는 것보단 마이너리그에 있는 게 낫다. 이게 푸이그의 입장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시즌을 그냥 이렇게 뭐 멕시코 리그, 도미니카 리그 이렇게 뛰면서 쉴래? 아니면 그냥 KBO 리그 와가지고 100만 달러 받으면서 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 예, 일단 한국 팀이 어디랑 접촉을 했는지 좀 추정을 해보면요. 네. 역시 푸이그한테 관심이 있었던 키움이 제일 먼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도 역시 뭐 윌 크레이그 선수를 뭐 대체 선수로 이제 영입을 했지만 뭐 큰 재미를 또 보지 못했었고, 이 키움이 2020년에도 접촉을 했었던 팀이니만큼 제일 앞서 있는 구단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키움이 만약에 이 푸이그를 영입한다면 이슈, 화제성 면에서도 확실히 좀 이 플러스 요인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에디슨 러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딱히 사생활 부분은 키움은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이름값 높은 선수를 좋아하는 키움의 특성상 딱 맞는 핏이긴 한데, 푸이그의 마음이 지금 아직은 이 한국에 올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추가로는 뭐 하나 이글스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올 시즌에 외야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고, 또 에르난 페레즈 선수와도 재계약이 거의 불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추가적으로 이 야수 외국인 선수가 비어있는 팀, 뭐 기아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내년 재계약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접촉 중인 팀이 한 4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한 이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근데 푸이그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국 팬들이 워낙에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한국에서 뛰는 모습도 보면 재밌죠. 사실 망하건 말건은 내가 그 팀 팬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 그 팀 팬도 어쨌든 처음에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메이저 재밌게 볼수 리그에서 100홈런, 130홈런 친 타자가 우리 팀에 그러니까. 온대는데 재밌잖아. 걱정은 되겠죠, 당연히. 사고 사고 치지 치면 않을까. 호살처럼 또 이제 돈 그러니까. 뚜껑 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근데 있잖아. 워낙에 화제성을 모으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푸이그 선수가 과연 이 KBO 리그 무대를 두드릴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KBO 리그 조금만 더 빨리 두드린다면 예상외로 한국행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뭐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푸이그 선수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진짜 잊혀졌었던 이름 다시 한번 또 찾아보면서 또 기록도 다시 찾아보고 하니까 푸이그가 정말 빛났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트라웃이랑 재능을 비교당하기도 했던 선수인데 네. 참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푸이그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많은 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